2016년 늦여름의 한국예고. 오후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도 3층 끝 연습실 창문 하나만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비호는 악보를 넘기며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었다. 손끝은 아직 첫 음을 누르지 않은 채 공기 중에서 무언가를 가늠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어린 손목에 가느다란 힘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이 이 소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만을 준비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렌즈 하나가 불쑥 시야에 끼어들었다. 캠코더였다. 붉은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비호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뒤를 돌아보자 렌즈 너머로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웃고 있었다. 최정효였다. 정효가 다짜고짜 비호의 손목을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안녕. 촬영 중입니다. 강비호 어린이. 비호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정효는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부드럽게 퍼졌다. 영상은 다시 이어졌다. 한 대의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소년의 뒷모습, 4개의 손이 88개의 건반 위에서 어긋남 없이 흐르는 장면. 창밖으로 매미 울음이 스며들고 낡은 마룻바닥이 두 사람의 무게를 못 이겨 낮게 삐걱거렸지만 그 소리조차 연주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꺼진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내려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를 두고 누구도 먼저 그 간격을 좁히거나 벌리지 않은 채. 화면은 거기서 멈추고 낮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이 여운처럼 남았다. 마치 그 시절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듯이. 강비호는 17살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아침 일찍 등교해 아무도 없는 연습실을 독점했고 여전히 수업의 모든 등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악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다. 새벽 5시 기상, 1시간의 스케일 연습, 등교 수업, 다시 연습실. 반 아이들의 시선에는 존경보다 질투가 더 짙게 섞여 있었지만 비호는 그 시선을 굳이 마주보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무관한 소음이라는 듯 그는 늘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앞만 보고 걸었다. 그에게 유일하게 곁을 허락한 사람은 홍재인 뿐이었다. 좀 웃어라 비호야. 그러다 얼굴에 설이 앉겠다. 제인이 커다란 비올라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담벼락을 사뿐히 넘으며 말했다.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무릎에 흙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다. 연습해야 해. 비호가 짧게 대답했다. 제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더니 봉지에서 김이 오르는 떡볶이를 꺼내 비호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나중에 너 매니저 해줄게. 그니까 지금은 이거나 먹어. 비호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언어였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복도에 낯선 소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사장님 추천으로 전학생이 온대. 근데 행색이 완전 날라리라던데. 아이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갈 때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렸다. 부스스한 곱슬머리, 다소 공격적인 눈빛, 몸에 맞지 않는 듯 헐렁하게 걸쳐 입은 교복. 최정효가 들어섰다. 교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지만 정효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은 채 창가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그 순간 강비호와 정효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교실 안의 소음이 아득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어릴 적 단 한 번 콩쿠르 대기실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을. 그때 자신을 이겼던 유일한 상대의 얼굴을. 그 기억은 오랫동안 비호의 마음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그러나 애써 외면해온 이름 없는 패배감. 비호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책상 모서리를 꾹 눌렀다. 손톱 밑이 하얗게 질릴 만큼. 수업이 끝난 뒤 도현수 선생이 두 사람을 나란히 연습실로 불러들였다. 똑같이 쳐봐라. 짧은 지시였다. 비호가 먼저 건반에 손을 얹었다. 악보에 적힌 그대로 새며림 하나 어긋남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연주가 흘러나왔다. 완벽했다. 그러나 정효가 이어받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악보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손끝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이 그 뒤를 쫓아가는 듯한 연주였다.
거칠고 즉흥적이고 살아있었다. 두 개의 선율이 부딪혔다. 비오의 정교한 흐름 위로 정효의 불규칙한 리듬이 밀고 들어왔고 잠시 화음이 어긋나는가 싶더니 이내 기묘하게 맞물렸다. 그것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 같았다. 비오의 손가락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릴 적 자신을 이겼던 바로 그 소리였다. 잊었다고 믿었던 소리가 눈앞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도현수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뜻 모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밤이 깊어갈 때까지 비오는 연습실을 떠나지 않았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같은 소절을 몇 번이고 되짚으며 무너진 자존심의 조각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듯 건반을 눌렀다. 손끝에 땀이 배어 건반이 미끄러질 지경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효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오의 옆자리에 앉아 같은 곡을 함께 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건반 위에서 스쳤다. 순간 손등에 닿은 온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비오는 이를 악물고 더 세게, 더 빠르게 건반을 눌렀다. 마치 정효를 밀어내려는 듯이. 그러나 정효는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그 속도를 따라잡았고 어느새 두 사람의 연주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강비오는 연주의 초청장을 손에 쥐고 할아버지 강승훈의 저택 앞에 서 있었다. 흰 봉투의 모서리가 밤새 움켜쥔 손 안에서 이미 구겨져 있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오는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담장 위로 보이는 창문의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린 것도 같았지만 그것이 착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문을 두드리던 손을 내려놓은 채 비오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른 아침의 냉기가 발끝부터 서서히 올라와 가슴께에 맺히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비오에게 강지혜가 다가왔다. 우아한 몸짓과 냉랭한 눈빛이 공존하는 얼굴이었다. 발레리나 출신 특유의 고든 자세로 그녀는 아들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보았다. 초청장 또 돌려받았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투였다. 인정받고 싶으면 더 완벽해져야 해. 지혜의 목소리에는 위로도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차가움 뿐이었다. 비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문에 등을 기댄 채 비오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생활하는 낙인,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것이 그의 손가락을 더 날카롭게 벼려온 이유였다. 어머니의 차가움조차 그에게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 믿고 싶었다. 학교에서는 이미 전학생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복도를 걷던 윤알림과 장석환이 정효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애냐? 이사장 백으로 들어온 거라며. 한림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의가 묻어 있었고 옆에 선 석환은 팔짱을 낀 채 위협하듯 정효를 내려다보았다. 정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쳤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한림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았지만 정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런 시선쯤은 이미 익숙한 것이었다. 그런 정효를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다. 홍재인이었다. 그녀는 복도 창가에 기대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정효가 계단을 내려가는 뒤를 쫓아가 말을 걸었다. 너 피아노 진짜 잘 치지? 어제 연습실에서 들렸어. 정효가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제인을 돌아보았다. 뭔 소리야?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제인의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절대음감을 지닌 제인의 예민한 귀는 단 한 소절만으로도 그 손끝의 주인을 알아챌 수 있었고 어젯밤 늦게까지 흘러나온 그 낯선 선율이 정효의 거심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제인은 곧장 비오에게 달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연주 너랑 완전 달라. 뭐랄까 악보 없이도 자기 안에서 뭔가를 그냥 꺼내는 느낌이랄까. 진짜야. 제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순수하게 감탄한 듯한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비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신경 쓰지 마. 짧은 대답 뒤로 애써 누르고 있는 동요가 비쳤다. 제이는 그런 비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이럴 때에 비호를 건드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현수는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늘 여유 있는 말투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말했다. 음악은 테크닉이 아니야. 손가락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안에 내 이야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야. 내 안의 이야기를 담아야 해. 비호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이해하려 애썼지만 정효는 이미 본능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 차이가 비호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다. 연습실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비호가 먼저 건반을 눌렀다. 정효가 뒤따라 들어와 나란히 앉았다. 서서히 아주 조금씩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비호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내 자리를 뺏을 생각은 하지 마. 정효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웃을 뿐이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비호의 마음을 더 어지럽혔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